이제 그게 이제 올해 4월에 제가 그 엑스포에서 했던 거고요. 이제 요게 그 이후 버전입니다. 그 이후 버전이 그 서치 앤 레스큐를 하는데 아까는 사람이 빠지면 구출 비콘 신호를 쏘아서 위성으로 커맨드 센터에 구출 조난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누르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실제 위성 시스템을 넣어서 위성들이 그 조난 신호를 받고 그 커맨드 센터까지 가는 거를 같이 모델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용한 거는 그 코스파스 사셋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실제 국제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실제 그 구조 조난 위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 세계들이 배나 비행기가 조난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그 바다 위에서 빠르게 찾고 구출하기 위해서 약속된 시스템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위성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들은 그 약속된 비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조난 신호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중고도, 저궤도, 고고도 위성들이 특정 시점에 이제 아까 보스턴 앞바다에 사람이 빠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시간에 과연 그 사람이 그 비콘 신호를 눌렀을 때 몇 개의 위성이 그 신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무공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인무공학은 지금 보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타라고 그 아까 미 국방부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미션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의 컨텍스트와 매트릭을 정의해야 되는데 저희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조난 신호를 받고 찾으러 가고 구출한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기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는데 이 빠졌을 때 위성에게 조난 신호를 주면 실제 커맨드 센터가 받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빠르게 받을 거냐, 얼만큼 그 마진을 가지고 혹시 위성의 개수가 모자라서 못 받을 수는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 엔지니어링에서 보면 크게 그 메저 오브 석세스, 이펙트니스, 퍼포먼스라는 걸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석세스는 당연히 사람을 내가 약속된 시간 안에 찾아낸다, 구출한다, 산다, 죽는다 문제죠. 이펙트니스는 퍼포먼스는 점점점 이제 실제 작은 수준의 그 평가 가능한 매저 가능한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링크 클로즈 프로버빌리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 미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몇 가지 가정을 더 넣었는데요. 그래서 비콘 액티베이션은 바로 된다. 빠지자마자 비콘 신호로 나간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비콘에 GPS 정보를 사실 같이 쏠 수 있는데 표준에서는 GPS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GPS 정보가 얼만큼 정확하냐는 것도 메저 오브 퍼포먼스인데 여기서는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파스 표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메시지만 쏘는 방법이 있고 GPS 정보를 같이 보내면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GPS 정보는 없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GPS 정보가 없으면 그 아까 받아들이는 위성들이 3개 이상 받아서 삼각 측량으로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이 이제 해야 될 게 미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아까 산불 예제에서 드렸지만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대안을 설정하고요.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대안을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어널리시스,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그리고 모델을 실행해야 이제 저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딱 얼러트라는 태스크만 놓고 보면 그 안에 이러한 서브 태스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서브 태스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그 링크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짜놓은 코드 일부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그 이 위성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고도, 저궤도, 고고도 위성 그 실제 컨스탈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매트랩에 가장 쉽게 가지고 오는 방법은 요 TLE 파일입니다. 뭐 위성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TLE 파일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군집 위성들 시나리오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궤도 천위들은 매트랩에서 이제 담당해서 시간대별 궤적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궤적 이동을 통해서 각 시간대별 내가 링크를
비컨 신호를 쏘았을 때 이때 가지는 그 시그널 마진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트랩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국 저희가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위성을 넣게 되어서 기존에는 이러한 그 메저 오브 그 이펙티니스를 잴 수 없는 데모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추가됐으니 이제 뭘 해볼 수 있냐? 자, 이제 앞서 보셨던 베이스라인은 있고 이제 얼터네이티브가 이런 것들입니다. 중고도 고고도 위성이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저궤도 위성만 있다면 이 임무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향후에 저궤도 많은 위성들을 고려하고 계신데 그러한 위성들을 여러 개 운용하면서 이제 당연히 여러 페일들이 나고 이제 수명 주기가 다 되면 뭐 한두 개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새로 쏘고 막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큰그뭐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임무나 서비스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빠르게 분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저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매트랩의 그 위성 통신 툴박스 및 위성과 관련된 툴박스들이 최근에 들어왔고요. 위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 피델리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는 그냥 파워 버짓 기준으로 위성 통신 링크를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해서 특정 시간대별 위성의 위치랑 위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레이더에서 보셨지만 안테나 RF의 패턴 특성들을 가지고 시간대별 링크 어널리시스, 마진 어널리시스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위성 통신에 대한 피지컬 시그널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웨이브폼 레벨로 신호를 쏘고 받는 모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 저희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저러한 코딩 고생 없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세트라인 시나리오 만드는 법 예제들 나중에 자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성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위성 간의 충돌도 매우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러한 예제들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보셨던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매트랩에 있는 기본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이고요. 좀 더 사실적인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매트랩은 몇 년 전부터 언리얼 엔진이랑 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랑데뷰하는 예제가 있는데 두 개의 위성이 서로 랑데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의 제어와 관련된 예제에 언리얼 엔진을 붙인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라 패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성의 그 자세를 표시하는 저 빨간 화살표 살짝 보이실 겁니다. 자세, 그리고 이제 저 추력기의 이미지를 조금 만든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언리얼의 세슘 이용해서 이렇게 지구 위에서 상공에서 내가 개발할 위성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더 사실적인 미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성 한 대고요. 이제 한 명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둘이 만나는 랑데뷰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또 다른 언리얼을 사용한 예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할 위성 큐브셋에 대한 특징점을 찾아내서 그 큐브셋의 자세를 다른 위성이 관찰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예제가 매트랩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그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매트랩 기능들이 있다. 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리얼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리얼이 세슘이 사실 예전에는 유료였는데 지금은 무료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언리얼 게임 엔진 위에 그 불러올 수 있는 맵인데요. 이 맵이 특정 위 경도를 찍으면 그 실제 위 경도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실적인 그
지형 지물 데이터랑 위성 사진 데이터를 3D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세슘을 이용해서 지구 모델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저도 아직 이번에 들어서 여기 자료에는 넣었는데 저 지구를 달로도 스위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과 관련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달 위에 위성 시나리오 만들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생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아폴로가 달에 착륙할 때 그 착륙 그 오토파일럿 알고리즘을 개발하셨던 분은 당연히 핸드코드로 그 당시에 알고리즘을 개발하셨었고요. 그거를 수십 년 후에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그 당시 알고리즘을 매트랩 시뮬링크로 다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핸드 코딩을 할 때는 매우 힘들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또 동일한 알고리즘을 시뮬링크로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이거 역시 이제 기존에 있던 예제에 지금 보시는 그 언리얼 붙여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데모입니다. 네. 직접 아직 열어보진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달 표면에 유사한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이제 위성 더 나아가서 새로운 행성에 착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해서 착륙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은 UAV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가 실제 가장 유사한 저희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 상황이고 드론이긴 하지만 저거를 이제 착륙선 더하기 뭐 카메라 센서, 원하면 라이다 센서, 뭐 레이더 센서들 달아서 실제 이착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동 착륙, 안전한 지점을 찾아서 자동으로 착륙하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인무공학도 설명드리고 싶고 저희 위성과 관련된 솔루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션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수요가 국내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곧 몇 년 안에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